財団の方でこのような形でデータベース化していただいて活用し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に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で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2つあります。まず1点目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まで明らかになっていた死没者名簿に名前が出ていない、名前が載っていないけれども、自分の父親が肉親が浮島丸ワクチンで犠牲になった可能性が高いとおっしゃった遺族の方いらっしゃったと思います。で今回、この挑戦者名簿にもし、その父親肉親の名前が出ていた場合、財団あるいは韓国政府としてはこれは浮島丸に乗っていた、そして家に戻ってきてない、つまりは浮島丸ワクチンで亡くなった可能性が高いというふうに考えるのでしょうか。それがまず1点目です。で、2点目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なった場合、死没者数も変わっ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でこれ遺骨の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もし仮に、新たな死没者が増えた場合に、東京の祐天寺にある遺骨というのはこれ全部船体を引き上げた時に収容されたもの分骨なんですよね。なので新たな、遺骨の問題にも関係してく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でその際に、日本政府がですね、今回韓国政府に提供した乗船者名簿というのは正規の名簿ではないと、つまり乗船の際に作成された名簿というのは全て沈んでしまっていると。なのでこれは正式なものじゃなく乗船予定者のあらかじめ作っていた名簿であったり、事故後に復元したものなん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でそういう、日本政府の、考え方についてどう思うかということと、日本政府に対してもその死没者数の、見直し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求めていく考えがあるかどうか、この2点に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저기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프리즈 아나리스트, 일본에서 프리즈 아나리스트 후세 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재단 내서 순손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하고 계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면백한 사망자 수가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니면 이제 친척이 거기에 탔을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유족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망자 명부에 이제 그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아버지라든지 친척분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재단이라든지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그분은 사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사망자 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유골의 대부분은 도쿄에 있는 유텐 절에다가 모셔져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분골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골 문제가 다시 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이제 전달한 명부는 정규 명부가 아니다. 그때 이제 그 배 탈 때 만들었던 명부는 배가 가라앉으면서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사고 후에 복원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 그 다음에 재단으로서는 일본 정부의 이런 이제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 정확하게 아니면 사망자 수가 바뀌는 것을 이제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자 명부에는 올라있지 않나 아버님이나 또는 자신의 친척이
사망자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저희 명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럴 만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건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3월자 명부가 지금 524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망자 수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3월자가 저희들이 명부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524명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가 되든 늘어난다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히 저희들은 사망자 수를 늘려서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본이 주장한 524명이 그것이 근거가 흔들린다 한다면 당연히 그 사망자 수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자 명부에는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있지만 3월자 명부에 올라있지만 생환자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돌아가셨다고 3월자 명부에 올라있는데 실제로는 돌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저희들은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야 3,735명에 524명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10,000명 이상 갔다 또는 7,000~8,000명이 갔고 죽은 사람은 수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명부에 근거해서 추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명부가 정규 명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명부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의 법령에 따라서 명부는 승선할 때 두 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배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가 가라앉음으로써 명부 하나는 사라졌고 나머지 명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명부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한국하고 협상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드니 나중에 다시 한번 명부를 만들어 봐라라고 지시한 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명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 명분이 아니냐 이런 명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입수 가능한 명분을 통해서 지금 분석 중이다. 따라서 이게 정규 명분이 아니냐는 이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예, 저기 전재진 그 회장님께서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이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이대로만 되면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으면 이 명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작성했는가 좀 저희가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 다르면 더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은 명부의 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표지를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표지에 누가 제작했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문점은 나중에 이것이 공개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손 들으신 분 소수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조영교라고 하고요.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단체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뭐 하나 틀린 말씀도 없고 다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스케줄인데 사실관계는 사실 저만 같아도 저희 어려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자라면서 아버님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오시는 것은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살아서 오셨으니까 뭐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생하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병도 많고 뭐 손가락도 하나 잘리고 뭐 그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볼 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그게 사실 같은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 아까 그 우리 그저 신두선 선생님 말씀 내용으로 본다면 뭐 전혀 여기에 뭐 소속될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꼬시마 사단법인에 활동을 가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정말로 이 피해자들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 옛날 그 포항제철 그 포철 회장님께서 포철을 세울 때 일본의 그 대일 청구권을 우리가 받아서 이 포철을 세운다. 이게 우리 그 조상들의 그 핏값으로 세우는 거다. 이런 그 참 그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포철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은 지금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어가지고 뭐 사단법인도 설립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고 활동을 벌써 1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형식이 아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한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일본하고 뭐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대일 정부권에서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그 포철을 세워서 그 핏값으로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정부가 인정적인 그런 것도 좀 그 지도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 사단법인이 지금 만들어진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또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그 이 형식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명부를 통한 진상규명, 그렇죠?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상규명 작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된다면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아무런 그런 뭐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과연 사회 정의에 맞느냐? 더구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유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받아왔고 그 중에서 4분의 1을 포항제철에 집어넣어서 이 큰 기업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국가나 기업이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우선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대로 이 스케줄을 따라서 저희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 돌아오신 분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그 보상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살아보시든 그 법의 법률이 지금 있으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나 일부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고에 관한 법 같은 걸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회의원들 논의 중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풀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꼭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뭔가 예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문제는 뭐 저희 재단에서 용이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냥 진상규명에 관한 그런 얘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정욱 특별위원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사망자 명단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하거든 다 등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호에 또 새로운 이런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또 시소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셔갖고 영업만 하시고 사를 만드신다니까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면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 자료하고 지금 만든 자료하고 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국가기록원에 다 등재가 돼 있고, 또 뭐 이 일본의 그 이제 군무원이나 그 직무원으로 갔을 적에는 일본명으로 개명을 해서 전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적지에서 그 직무원으로 증발돼서 갔을 적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호응에 의해서 이렇게 등재가 돼 있는데, 사망자 명단에는 이제 우리나라적으로 돼 있고, 그 일본에서 뭐 이제 거기서 군무원이나 직무원을 사용하는 일본명으로 돼 있겠죠. 개명했으니까. 근데 국가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거하고 후쿠시마 호에 등재해서 사망된 것이 분리가 되는 건지, 내가 그래서 한번 논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말씀드리시는 것은 뭐냐면 무키시마호 명문을 저희도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처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국가기록원이 어떻게 알고 등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기록원에도 무키시마에 피해 보신 분들의 일부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일본이 준 자료, 우리가 만든 자료, 국가기록원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받은 명부에는 있으나 국가기록원 없는 자료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저렇게 중복된 경우가 많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기록원 자료를 전부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무키시마 명부에 이런 분이 올라 있는데 다른 명부에는 올라 있지 않을까를 전부 확인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라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키시마 명부가 모두 지금까지 만든 국가기록에 전부 올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다른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네. 저 웃기시면 그 소속하고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저기 후쿠시마 처음에 이제 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장애신문인데요. 이정혜 대표님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재작년에 일제 강점기 피해자분들에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 배상 문자를 박정희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후쿠시마호에 대한 가족에 대한 거는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저기 가족에 대한 그것이 나오면 발표가 되면 이게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만 놓고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거기 일제 강점기 거기는 안 되는 거죠.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 3억, 무상 2억을 낼 때 일본과 한국은 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바가 해결되는 것을 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 강제징용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 가지고 다시 한번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일본이 응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 65년도 국교 정상화 시절에 우리가 받은 돈에 강제징용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협상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일본이 알겠습니다 하고 응할까? 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전용환 대회장님. 사단법은 후쿠시마 연합회 이사장 정영적욱입니다. 그 과거사 문제 이런 데는 각 부서들이 관리 부서가 있더라고요. 사사 사태 같은 경우도. 근데 저희는 해보니까 물론 후쿠시마 폭진 사건이 그동안은 승선자 명부가 없다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명부가 왔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과거사 그쪽 재단에 후쿠시마에 관여할 수 있는,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신자로 18,000명까지 나오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부사가 있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 그 연합회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법인을 하면서 저한테, 우리 단체한테 치과 병원을 취직을 해주겠다고 해서 하니까 뭐 선례도 없고, 선례는 물론 없겠죠. 사무자명은 뭐 이런 저런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또 승인을 정관 변경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 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과거사 단체에서 그런 부서를 설치해줄 그런 의향은 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과거사 지원단장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주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유족회 단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현재 이 일제 강점 관련된 유족회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게 12개인가 그 단체는 등록돼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방금 이제 문의할 세상을 보면은 여기 정부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셔갖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해가지고 등록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안내가 나갔을 때 거기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이영은 기자예요. 지금 이 자료 보면 신증, 교차 분석 이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최종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명단이 승선 명단이 확정이 되면 이 분들이 다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바로 이제 피해 구제 이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좀 그런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12월까지는 끝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게 내년 상반기 지역으로는 아마 이제 행안부하고 저희 재단이 논의를 해서 발표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지금 현재 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파악했던, 저희가 희생자로 인정했던 후쿠시마하고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무슨 명단이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건데, 과거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 그렇고 정부기관이었던 일제강점 피해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관련돼 가지고 희생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각한 사례도 있고요. 그 기각한 사례는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된 사례인데, 만약에 그 기각된 사례하고 동일의 사건으로 그 분의 이제 그 신청이 그 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증거가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위로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데, 다만 현행법상 그 업무가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러한 새로 신청하지 않고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나타난 증거에 따른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보상하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확정되는 승선 명단이,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다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현재 주고 있다. 옛날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를 지금 행안부에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저 SBS 김덕현 기자입니다. 오늘 경과보고 설명해주신 연구 분석 내용 이외에 일본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후쿠시마와 관련 자료들의 존재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부와 재단에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으신가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만약 이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입수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 질문과 관련해서 아마 지난번 국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후세유진 기자 그때 당시에 다른 자료가 얼마나 있다고 지금 그때 말씀하셨죠?はい、私が厚生労働省に確認したところ、1945年から55年の10年間に、作成された福島丸関係資料というのは、今回韓国政府に提供された、ものを含めて、650近くあります。で、56年以降もの分は含まれていませんので、それも含めれば、もっと多くの文書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45年から55年の 제가 후세노동성에다가 확인을 한 결과 45년에서 55년 동안 10년 동안에 작성된 자료, 후쿠시마와 관련된 자료는 이번에 한국 정부에 전달된 것을 포함해서 650개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년 후에도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후세유진 기자의 어떤 그런 끈질긴 취재 정신은 경기를 껴하면서 그 말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650개가 있을 수도 있다. 후쿠시마 꼭 관련해서. 근데 그것이 과연 전부 명부냐? 명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것이 650개가 과연 명부가 얼마나 있는지, 명부가 있기는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한테 제3차 명부처럼 그냥 공문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당시에도 국회에서도 우리 행안부 관계자가 그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요구할 만한 명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순위를 좀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답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 준 명부 외에 일본이 명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재단의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당연히 행안부나 외교부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 그 650여 개인데 과연 그게 전부 명부냐? 명부가 있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의 정보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후세유진 기자. 45年から55年までに作成された、文書650の中に、名簿は、今回韓国政府に提供されたものだけです。で他については他の関係の公文書ですね、福島丸の船体を引き上げた時の、遺骨をめぐるさまざまな文書であったり、名簿以外の公文書が大多数です。で名簿についてはもうすべて今回韓国政府に提供されました。 자,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후세유진 기자가 명백하게 얘기했듯이 650개의 명부 중에서 한국의 준 명부 외에 650개에는 명부가 없다라고 지금 판정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쪽에 계신 분. 다음 질문하시죠. 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인 기자분을 통한 정보 외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바는 없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없으시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기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교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식으로 할 계획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외교부도 일본에 자리 있느냐면 이거 이제 요청하는 거 사실 무리가 있고 뭔가 저희도 뭐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당장에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외교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김재희 기자인데요.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용자 원부랑 같이 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원부대에서 혹사 명문이 나왔는데 만약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배를 탔던 승선원들의 어떤 모습과 희생자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일본 유텐치의 당시의 그 유해봉화 추진 상황이 좀 궁금한데 5월에 연구가 파악된 유족회에 국내 봉화 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두 동의를 한 건지 이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일을 해가면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던 것이 지금 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 좀 하자라는 걸 제가 강조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그 의견을 조사한다라는 그 자체를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런 적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만큼 이제 유해 보안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조사도 하였고 그 언론에다가도 그걸 다 알렸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 이제 명확한 숫자는 사실 이제 저기 이제 동남아성 과장님이나 이제 서의장님한테 조금 잘 대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숫자가 하게 꼭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그 숫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다르고 저기 아까 첫 번째 질문 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여기 다른 자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것만 따로만 그 대신 이번 것의 동료 이익 여부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나요? 네. 아까 그 이름이 등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55 나이의 기재가 안 됐나요? 누구요? 그럼 이름이 등록됐으면 나이가 같다는 이제 하나로 좀 통일할 수가 있지만 혹시나 나이가 틀렸을 때 어떤 사람은 뭐 30살이다, 어떤 사람은 40살 그러면 그거는 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 그 부분을 우리 같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나이 이름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고 이름도 같고 태어난 곳도 같은데 같은데 나이만이 틀렸을 때 그럼 이 사람을 같은 볼 거야 따로 볼 거냐는 그렇죠. 우리 같은 기존가 아니라 전문가가 다른 또 자료도 살펴보고 그래서 확정을 해야 되죠. 그게 돼야 내 생각에는 이게 확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작업을 지금 12월까지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어떤 저기 아주 명백하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니다. 너무 저기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하지 마시고 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서준호 유족께서 질문 듣겠습니다. 유족 서준호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진동이 강한 누나 여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십니까?
단장님이시죠? 그 당시에 1940년 8월 24일 마이지루 해상에서 사망하고 지적 인물의 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돌아가신 분들이 다 똑같이 기자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해방되고 바로 해방됐긴 한데 이 통보는 어디서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살 때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이 명단을 일본 정부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죠. 지금 개인 언론사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서 받은 겁니다. 아, 일본 정부에서요? 아, 그럼 일본 정부에서 받은 그 당시에 그 사망 통보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어리니까 뭐 대한민국 수립된 것도 아니고 또 일본 총독부가 그때 45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일단 정부 측에서 뭔가 이게 통보가 와서 이게 그 시민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인원 팀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명부는 이제 1950년 1월 2일 날 한국 정부 군수합으로 사망자 명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적부에 일부 이제 그 후쿠시마에서 사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일부 이제 유족 제적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하셨고 일부 이제 제적부에서 항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한때 50년 어느 시점에 후쿠시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그 본적지에 따라서 군수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군수 앞으로 그거를 받은 군 단위에서 거기다가 명기한 것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명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면이나 이런 데서 그 기재한 거는 예. 1945년도 50년도 그때가 아니고 네. 5년 후에 네. 일본에서 보낸 자료에 그런 거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궁금한 게 그럼 일본에서 어떤 자료 소스가 있지 않겠냐.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 준 거죠. 예. 더 많은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는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고 조사 자료에 공개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예. 그 마이즈루 회사에서 이제 그 어민학교에서 출항을 할 적에 우리 상식으로는 승선 일단 명단이 배의 송장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일본 그 행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고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저희가 일본 법에 따르자면 예. 승선을 할 경우에 두 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에다 비치를 하고 하나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또는 회사라든가 이런 노무관리자들이 가지고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배에 있던 것은 전부 배가 침몰하니까 사라졌겠죠? 그렇죠? 예. 마지막 한 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가졌는지를 확인 불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서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다시 그때 당시에 사람을 태웠던 그 기관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야, 이 협상을 하는데 대단히 우리가 지금 애를 먹고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만든 자료가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만든 자료가 가장 정확하겠으나 그 자료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추정되고 일본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명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 적에 2천만 원씩 사망자 줬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받을 적에 이제 그 근거 자료가 그 지적등본이라든지 또 인후부종 같다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우리 마을에 살아오신 분이 뭐 많아가지고 그만
뭐 실감나게 그 당시 현장을 얘기하고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돌아가시니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국가 기록에도 이제 있겠죠. 보상을 줬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일본에서 넘겨주는 자리에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저기 지금 보상을 받으실 때 같이 갔던 분들이 실감나게 인후 보증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분의 아버님은 우키시마에 돌아가셨다고 증명을 해서 돈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입수한 3월자 명부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3월자 명부가 뭐 100% 완벽한 게 아닌 이상 그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망자로 확정돼서 보상까지 받은 거를 저희들이 3월자 명부가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이거는 이거대로 확인된 거고 이거는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된 것 뿐이지 이 3월 우리들이 지금 한 그 명부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부인할 수는 없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더 이상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이제 이상으로 그 유족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재단은